대합 시청자 KPTU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KPTU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내용들을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KPTU 오늘 함께 볼 건데, 원래 이 회사의 주력 캐시카우는 열처리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 산업을 통해서 어떤 열처리를 통해서 이런 전방 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이 회사를 보려면 그 전방 시장의 증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지만, 중요한 것은 뭐 이 회사가 사실 짜달실이 우리 실적이 상승해서 주가가 막 오르고 막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기간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자회사를 알루코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알루코의 가격 상승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알루코를 하게 되면 이런 알루미늄에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이 KPTU도 같이 주가가 동행을 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이 알루미늄 이슈를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알루미늄 역시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KPTU 역시 이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주가에 움직일 만한 사항이 하나라도 엮여 있으면 그거를 다 캐치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금 차트는 짜다시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와 정세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본다. 이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탁탁 짚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쉽고 재밌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 초, 3월달 말쯤에 이때 알루미늄 가격이 이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돌파가 나왔다. 우리가 앞으로 알루미늄 가격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같이 설명드렸던 이슈가 이 중국의 현재 가뭄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슈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EU가 지금 현재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재하겠다. 이러한 알루미늄 제재에 대한 이슈들이 실마리들이 점차 나오면서 이 알루미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조금 더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사실 이 알루미늄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금, 구리 할 것 없이 다 상승이 나오고 있죠. 니켈 등등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23년도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23년도 가격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원인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리 등등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의 6%를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런던 거래소가 이 러시아에 제재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신규 생산 물량 자체를 취급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즉 전면 금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알루미늄 영향에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미국과 영국 등등 해서 러시아산 금속을 제재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가 받을 수 있다? 중국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뉴스 때문에 또 상승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에 금속주 뛴다. 알루미늄 9% 가까이 상승. 이런 또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정학적 위기가 뭐겠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겠죠. 지금 현재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는 뭐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정말 만약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 5차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5차 전쟁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지금 유가가 아직까지는 이 90불을 넘어가고 있진 않아요. 뭐 한 85불, 뭐 87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차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 유가가 130불, 100불은 뭐 넘어가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알루미늄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유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에 어떻게 사용되는 원가랑 운송비, 다양한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이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제조업의 원가 상승, 뭐 운송비에 대한 부담,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 상승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금값 또 그렇고요.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뭐 구리는 뭐 이런 전력 인프라의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가격, 앞전 22년도죠, 21년도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뭡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연쇄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면 결국에는 이에 대한 영향을 우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도 함께 연동돼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가 가격을 보면서 유가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구나, 이런 연관 관계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리스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이런 전쟁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이런 뭐 어떤 기후 수급 문제들이 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까지 과연 이어질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뭐 수수료가 낮아져서 이런 생산업체들이 감산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사실 이 가격 상승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감산을 한다, 뭐 이런 모습들은 사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도 좀 알고 있어야지 추후에 판단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